전기차 태아조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테슬라 타고 계신 분들 있나요? 아니면 테슬라 사고 싶어 하는 분들? 오늘 정말 어이없는 소식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재미있는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뉴저지주에 사는 16세 소년 로클런 키퍼가 아빠 제임스와 함께 2022년형 테슬라 모델 Y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6세면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8세부터인데 미국은 좀 빠르죠. 어쨌든 이 소년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학생이 주차 보조 기능이랑 정지 보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차가 알아서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사용한 건 테슬라의 기본 기능들이었거든요. 시험관의 오해와 착각, 시험관이 적은 실패 사유를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주차 및 정지 보조 기능을 켜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멈추게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가족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인 FSD를 구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FSD에는 오토파크, 고속도로 자동조향, 시내 자율주행 같은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 이 가족은 그런 유료 서비스를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시험관이 뭘 본 거냐? 바로 테슬라의 회생제동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기차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인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자연스럽게 감속하면서 그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에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기차에 있는 기본 기능이거든요. 근데 시험관이 이걸 보고 브레이크 안 밟는데 차가 멈춰? 하고 의심한 거죠. 완벽한 평행주차가 문제?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이 소년이 평행주차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냈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행주차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운전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평행주차하면 식은땀 나거든요. 그런데 롱런이 너무 완벽하게 해내니까 시험관이 이거 분명히 자동주차 기능 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빠 제임스가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그냥 평행주차를 매끄럽게 한 번에 성공했을 뿐인데 시험관이 유료주차 보조 기능이랑 운전 보조 기능을 썼다고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실력이 좋아서 한 번에 성공했는데 오히려 의심받다니. 이런 게 바로 잘해서 탈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빠의 현명한 대처. 그래서 아빠 제임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시험관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럼 회생제동 기능을 꺼놓고 다시 시험 보면 안 될까요? 그런 시험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주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머,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상급자가 나왔는데 그 상급자도 시험관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빠 제임스가 정말 똑똑하게 대처했어요. 그럼 우리가 위반했다는 그 정책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DMV 직원들이 찾지를 못하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임스가 직접 정책 문서를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읽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규정도 없는데 임의로 판단해서 불합격 처리란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비슷한 사건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관들이 테슬라의 기본 기능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처음 본 사람이 이 전화기는 버튼이 없네? 이상해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테슬라의 기본 기능들 알아보기. 여기서 잠깐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테슬라에는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회생제동은 그중 하나인데 이건 정말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도 덜 닳고 배터리도 충전되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오토파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유료 서비스인 FSD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 가족은 그런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지도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관들이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 기능과 유료 추가 기능을 헷갈리고 있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인 테슬라 확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테슬라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웨덴에서도 재미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테슬라가 스톡홀름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스웨덴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해요. 스톡홀름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교통청이 현재 자동화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하는 중이고 다른 혁신 테스트들로 인해 부담이 크다. 이런 테스트는 처음이라 인프라와 제3자에게 위험할 수 있고 도시 전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승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새로운 기술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스웨덴의 테슬라 상황. 스웨덴 얘기가 나왔으니 더 말씀드리면요. 스웨덴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노조들이 테슬라 운영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 때문에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슈퍼차저를 더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 Y가 스웨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가 됐다는 거예요. 5월 초에만 해도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나 노조의 반대와는 별개로 말이죠. 테슬라의 최신 기술 발전, 그런데 테슬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먼저 모델 Y의 6인승 시트 구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5인승이랑 7인승만 있었는데 6인승도 나온다니 정말 기대되죠. 퍼스트웨어 해킹으로 유명한 그린디 온리라는 분이 발견한 정보래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하드웨어 변경을 확정했다고 해요. 사이버트럭에 처음 도입됐던 전면 카메라가 이제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최신 모델 S와 모델 X에도 추가됐대요. 테슬라에서는 이 전면 카메라가 오토파일럿과 실제 스마트 서몬 기능 사용 시 향상된 시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주차할 때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된 거죠. 로보택시의 미래,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소식 하나 더.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첫 번째 무인 로보택시가 실제로 목격됐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운전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택시를 실제로 길에서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미래가 온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에 큰 혜택을 줬다고 하니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 제도의 문제점, 다시 운전면허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차 시대가 이미 왔는데 운전면허 시험 제도나 시험관들의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전기차는 더 많아질 거고 자율주행 기능도 더 발전할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관들이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더 친숙하거든요. 이 16세 소년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의 상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기능들이 테슬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생제동 같은 기능은 거의 모든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BMW i3,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 등등 이런 차들도 다 비슷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테슬라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마도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화제가 되는 브랜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능들이 다른 브랜드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눈에 띄게 작동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요. 교육의 필요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DMV 직원들과 시험관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특히 최신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규정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시험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미리 차량의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례들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덤이고요. 세 번째로는 관련 기관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미래의 운전면허 시험,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전기차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뭔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시험 항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자동차 역사의 대전환점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수동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시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이 락넌이라는 소년이 결국 면허를 땄는지 말이에요. 아쉽게도 기사에서는 그 후속 상황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DMV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락넌의 아버지 제임스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규정을 찾아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정말 본받을 만한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롭고 동시에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사건이었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